안녕하세요. SAP 김문성입니다. 2시 데이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 신해관법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PwC 박현출 상무님께서 신외관법 개정으로 인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변경 그리고 주안점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며, 두 번째 세션은 제가 신해관법 대응을 위한 SAP GRC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PwC 박현출 상무입니다. 신외관법 개정으로 인한 내부회계제도 변경 주안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뭔지를 제가 미리 좀 고민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토픽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부회계제도가 이제 검토해서 감사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달라진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어떻게 대응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더불어서 실효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서부터 프로세스, 최종 인프라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산 이조부터 지금 현재 감사 의견을 포함한 상향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내부회계 관리 제도란 뭔데, 그리고 신외관법이 또는 모범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 측면에서 어떠한 비즈니스에 임팩을 받는지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2시에 데이트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수행했거나 아니면 수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새롭게 접하는 측면에서의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드리면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내부가 되다 보니까 외부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의 규제기관은 아닐 거고요. 또 회계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맨 오른쪽, 그러니까 외부에 공시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스테이크홀더 같은 분들이 계시겠죠.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규제 당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재무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러한 재무 정보라는 게 실제 외부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이 얼마다, 매입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들이 회사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영업, 구매, 자금 등 업무 프로세스에서 명확한 통제에 의해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죠. 자,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이전에 재무제표 감사와 더불어서 이른바 내부 통제 또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 하에서의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인 측면에서의 통제 활동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러한 결과를 외부에 공시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앞에 당겨 보면은 2000년 초에 엔론이라고 하는 여러 사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벤-악슬리 액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신외관법에 따라서 보다 더 뭐가 바뀌었냐라는 측면에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실제적인 관리 주체를 CEO라고 명확히 시켰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사회나 감사, 주주에 대한 보고와 책임의 의무를 CEO에게 보다 명확하게 줬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좀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서 이전에는 검토 의견인데 감사 의견을 받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배가 아파서 내과 조그만 의원에 가면 배가 아픕니다고 하면 그 의사분은 아마 배 아픈 제 배를 중심으로만 체크하고 이상 유무를 해서 약을 줄 겁니다. 이게 일종의 검토라는 겁니다. 이 얘긴즉슨 회사가 제시한 자료, 회사가 주는 그 다큐멘트 내에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든 아니면 실제 이제 회계법인의 감사든 그 기준에 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와 달리 감사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배도 아프고 뭐도 아픈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몸이 안 좋아라고 할 때는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러한 과정 내에서 이 사람이 건강이 양호하다, 양호하지 않다. 마치 이 회사의 내부 통제가 또는 내부의 관리 제도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 오피니언을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제시한 자료도 있지만 그 자료 이외의 오디터, 감사인들은 자기네의 컴포트, 어슈런스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결국 확대된 감사 절차가 포함되는 거고 거기에 종국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 유무에 따라서 관련 제재나 페널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항목들을 마련합니까는 이미 모범 기준을 전면 개정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 원칙과 75개의 포인트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요. 2013년에 이미 발표된 뉴 코스라는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뉴 코스 프레임워크하고 실제 내부에 관련된 모범 기준을 해석해서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영어를 그냥 한글로 해석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항에 따라서 뭘 더 강조하느냐는 측면은 첫 번째는 이제 internal control environment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실제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뭔가 전사 수준의 통제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그동안 조금 등한시했던 리스크 어세스먼트, 실제적인 리스크 어세스가 되어서 실제 재무제표를 산정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인스코프되고 리스크 평가가 되고 실제 프로드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들어왔느냐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IT가 되든 프로세스가 되든 운영상의 통제를 실제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사소통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활동 이런 내용들을 이른바 뉴 코소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까 제가 검토해서 감사로 바뀐 의미가 뭔지 그리고 실제 그 모범 기준이 뭔지 제가 이제 뉴코스에서 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내부의 결제도 측면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적정 이하의 의견을 받게 되면 일단 코스닥 기업하고 일반 회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는 감리를 받고 그 이후에 2년 연속 하게 되면 이제 감사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오늘 많이 오셨지만 코스닥 기업들은 만약에 비적정을 받게 되면 투자 주의 한기 종목으로 바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2년 연속 하게 되면 상장 실질 심사나 심사 후 상장 폐지도 가능한 조금은 더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뭐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적정 비적정이 아니더라도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위법 행위라든지 또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부적절한 구축 및 운영이 있으면 상기 여러 보시는 사항에 따라서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전국적인 책임을 가지는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내부의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각각 항목별로 기본 조치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중과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또는 뭐 3천만 원 이런 각각의 항목별로 이제 어떤 부실 이행에 대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부의 관리제도가 뭐고 검토가 감사로 바뀌는 거 기준이 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이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더 줄까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재무제표도 적정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부 통제 관점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부적정이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제가 보기로는 레퓨테이션, 평판의 이슈에 영향을 줄 거고요. 또한 이게 나오면 주가 하락은 당연히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 소송 또는 그에 따른 크레딧 레이시 네거티브하게 바뀜에 따른 자금 조달이나 차입 비용에 대한 증가 결국 그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 영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극우 금융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첫 번째
아젠다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되게 좀 뭐 페널티도 커진 것 같고 범위도 넓어지고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월 정도 가고 있지만 2조 이상 기존 상장사들은 이미 이제 거의 검토가 끝나고 감사 의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RCM이라고 하는 리스크 컨트롤 매트릭스를 회사별로는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 부분이 감사 의견 입장에서 적정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보다 더 선행적으로 해서 조금 더 내부 통제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과 자동화 또 실질적인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라는 관점 하에서 조금 타겟을 높여서 고도화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사 수준의 통제, 거래 수준의 통제, 각종 문서화, 그 다음에 조직 및 각종 시스템까지 이제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뉴 코스 관점으로 내부 통제 현황을 한번 룰, 팔러시, 조직, 프로세스 관점으로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하에서 실제적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맵, 업무 기술서, 리스크, 컨트롤 액티비티, 테스트 프로시저가 실제 법안과 실제 운영의 평가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러한 것들을 매뉴얼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한 어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머징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한 통제를 자동화한다든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든지 보다 더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내부의 결제도 중요하지만 그걸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훨씬 중요해질 거다. 결국 그러한 노력들이 종국적으로는 회사의 코스트나 실제 효율화를 증대를 가져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지난 1년 또는 사실 2조 이상은 그 전에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환경과 시장 상황 변화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전에 사실 내부의 결제라고 하면 다소 형식적인 면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99% 가까운 그보다 더한 거의 모두가 적정 의견을 받는 그런 사항이었다면 지금 현재 기업 경영과 규제 환경을 포함해서 이 재무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형식적 운영만으로 그냥 회피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이 CEO에 대한 매니지먼트의 리스폰시빌리티도 커졌지만 전국적으로 감사 의견을 드리는 펌들도 아까 되게 중요한 리스폰시빌리티를 같이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전에 컨트롤을 살펴보면 대부분 승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컨트롤 액티비티가 승인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 CFO 라인이나 정말 매니지먼트 라인에서는 재무 보고상의 실질적 위험 관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요걸 하다 보면은 전사 수준, 프로세서 수준 IT가 있지만 이게 개선을 한다는 게 키피스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좀 보다 많이 고도화해야 된다든지 또 이걸 사내 내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간행적으로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감사, 특히 외부 감사를 받아보시면은 외부 감사인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리스폰스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우리 회사 고객과 내부 감사인의 큰 갭에 따른 진통이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2조 이상 대상이긴 했지만 과연 범위, 문서화 수준, 구축 정도에 대한 다양한 프랙티스별로 결국 회사와 감사인 간의 이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한 감사인 역시도 눈높이가 이전의 내부 통제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부 통제 성격상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오늘 중소중견 분들은 특히나 2조 이상보다 훨씬 더 아마 리소스나 IT 환경이 되든 내부 통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사항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 여러 가지 감사 또는 플러스 이 감사가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하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여전히 좀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뉴 코스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도 특정하게 이슈가 많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과거 내부회계 제도 대비해서 이 전사 수준의 통제라고 하는 엔티티 레벨 컨트롤을 많이 짚어봅니다. 왜냐하면 개별 구매 컨트롤, 영업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회사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독립성 뭐 이런 다소 모호한 주제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밸류에이션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뉴코스에서 얘기하는 인터널 컨트롤 또는 인터널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따를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게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재무제표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인스코프 할 거냐, 아웃 오브 스코프 할 거냐에 대한 이견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우리는 그냥 SAP만 쓰고 있으니까 SAP 하나가 인스코프이냐고 하지만 사실은 재무제표 생성을 위해서는 SAP가 주요한 재무제표 산출의 근거이긴 하나 각종 레거시들이 많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실제 특정한 회사들은 인스코프 시스템이 많게는 50개 이상 나오는 회사도 있고요. 통상 10개에서 20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통제 실효성 측면인데 상당히 이게 이제 2조 이상 상장사도 되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MRC IP라고 하는 컨셉들인데요. MRC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고 하면 이전에는 회계 폼이 되든 특정한 쪽에서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그냥 첨부하는 것으로 실제 우리 주재무제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내부 통제 MRC 프로세스는 외부의 기관을 맡긴다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그걸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프로세스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가치 평가라든지 기타 유러한 저지먼트를 동반하는 것들을 회사가 충분한 컴피턴시를 가지고 할 수 있냐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실제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 상에서 문서화되고 그리고 입증되고 테스트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스템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IP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입니다. 결국은 회사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 결론은 이제 전산이나 IT를 기반하겠죠. 그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로직적으로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묻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특정한 프로그램의 로직이 있다면 특정한 것들은 자동 통제이긴 한데 그 자동 통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담당자가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인지된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그 내용을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MRC IP가 사실 지금 큰 챌린지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스코프 IT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쉽게 그냥 우리는 파이낸스 쪽이니까 SAP다 아니면 뭐 ERP다 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레거시가 아마 다시 한번 인스코프로 들어와야 되고요. 인스코프로 들어와 있는 이 통제 내에서도 이 자동 통제라고 하는 시스템에 내재화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또는 뭐 액세스 컨트롤 SOD가 되는 여러 업무 분장을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스템에 제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제도 변경 이후 감사인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서와 에비던스를 요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재구축 이슈에서 이게 아주 리미티드한 리소스 내에서 그러면 전담 조직을 줘야 되느냐 실제 IT 환경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이런 페널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내용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민하는 것에 따라서 좀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아까 내부 통제 설계와 운영 평가 관점에서 전사 업무 프로세스가 제대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른바 RCM 기본이죠. 리스크 컨트롤 매트릭스를 새롭게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다양한 통제 항목들에 대한 워크스루 그리고 워크스루의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디피션시가 발생했을 때 리미테이션 절차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기본적으로 아마 고도화 항목으로 아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걸 자꾸 이게 사람이 개입되고 매뉴얼이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사전적으로 뭔가 시스템에 내재화되고 또 그러한 결과가 사람이 아닌 어떤 상시적으로 뭔가에
알람을 받다든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에서 받아서 실제 감사와 연계하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까 첫 번째 1차 방어선에 있는 어떤 컨트롤 내재화, 특히 컨트롤 내재화는 이제 시스템상 블로킹을 이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오늘 SAP 쪽에서 GRC 수트를 말씀드릴 때 특히 이제 AC 모듈, 그게 이제 액세스 컨트롤을 담당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PC 모듈이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그런 것들을 아마 제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운영이나 거래상의 이제 예외 사항을 이제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그젠플로 좀 하나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마 이런 류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특정 거래선에 지불 계좌가 변경되냐 변경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는 당연히 우리 RCM상에서 핵심 컨트롤러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매 분기별로 테스트할 때마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사람이 확인한다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이런 상시 모니터링이 되든 특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거래선에 대한 지급 변경, 지급 계좌 변경 내용들을 이렇게 좀 프로그램화 시켜놓고 그 변경 내역들을 이렇게 알람을 받고 왜 바뀌었지, 제대로 바뀌었나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나중에 감사나 아니면 내부 통제 결과의 정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다 보면 훨씬 더 이제 효율성이 동반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적으로 한 몇 개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선행적으로 한 회사들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그 솔루션 시스템도 필요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적 제어 그리고 실제 상시 모니터링 그리고 조금 더 리스크를 실제로 보기 위한 뷰들을 하나의 어떤 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되든 통합된 뷰로 접근을 해서 어떤 외견상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도 잘 관리하시고 더불어서 실질적인 회사 내에서 어떤 운영상의 리스크나 위험이라든지 프로드, 각종 금융 사고 등을 디텍션하고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체 틀 한 세 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고민되는 사항들은 결국 이게 이제 규모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프라가 갖추어진 어느 정도 상장 대기업 대비 사실 중소 중견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사항들을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 하에서 보다 더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그럼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거꾸로 얘기해서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최근의 여러 기술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했던 신외관법에 따른 어떤 의미, 변화사항 그리고 이미 한번 진행했던 올해의 감사의 여러 주안점들, 주요 이슈들 그리고 중견 기업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발표는 이걸로 가름하고요. 계속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신외관법을 위한 SAP GRC 솔루션 소개를 저희 SAP 김문성 상무님께서 진행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외관법이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은 외관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관법 대응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외관법 대응을 위한 SAP 솔루션인 SAP GRC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AP에서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는 김문성입니다. 아젠다는 먼저 내부회계 통제를 위한 SAP GRC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텐데 SAP의 위험 관리를 위한 3중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5가지 솔루션인 프로세스 관리, 업무 분장 관리, 부정 방지, 위험 관리, 감사 관리에 대해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의 SAP GRC 솔루션 레퍼런스와 YSAP GR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RC는 Governance, Risk, Compliance의 약자로
기업의 정책이나 프로세스, 내부 규정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 수행 시 나타나는 다양한 불명확성을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법이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AP GRC의 적용 범위는 회계 규정 준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규제는 1977년에 제정된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 2010년에 제정된 영국의 뇌물수수법, 그리고 1977년에 제정된 OECD 뇌물방지 협약 등이 있습니다. SAP GRC 솔루션은 다양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적용 가능한 범위를 보면 회계 규정 준수, 부패 방지, 개인정보 보호, 기업 운영 컴플라이언스, 산업별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규제 대응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AP GRC의 대표 솔루션을 보면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내부 통제를 위한 솔루션으로 프로세스 컨트롤, 리스크 매니지먼트, 액세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컨트롤은 기업의 정책과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관리 및 평가하는 솔루션이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의하고 감지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솔루션입니다. 액세스 컨트롤은 개개인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평가하고 최적화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로 사기 예방을 위한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인티그리티 스크리닝이 있습니다. 줄여서 BIS라고 얘기하는데 BIS 솔루션은 부정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칙이 내장되어 있고 머신러닝을 통한 부정 행위를 감지하고 실시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감사를 위한 솔루션으로 오딧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오딧 매니지먼트는 위험과 연계의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리포팅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업무 수행 시 적용되는 다양한 수출입 규제와 절차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GTS 솔루션이 있습니다. 내부회계 통제를 위해서는 수출입 규제 부분이 GTS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솔루션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통제를 위해서는 수백 개의 통제 요건들이 정의되고 각각의 요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일부는 솔루션으로 자동화하여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통제를 위한 5가지 솔루션은 각 솔루션별 역할이 있으며 솔루션별 프로세스는 서로 일정 부분 통합하여 작동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오딧 매니지먼트를 통해 리스크 기반의 감사 계획이 수립되고 이 감사 계획은 프로세스 컨트롤이나 액세스 컨트롤, BIS를 이용해 모니터링되고 커렉션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려면 거래처를 등록 관리하고 구매 오더가 발행되며 입고 후 거래처로부터 발행된 송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구매 오더와 입고, 송장을 비교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수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프로세스에 리스크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프로세스 컨트롤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를 등록하고 거래처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업무와 구매 오더를 입력하는 업무, 그리고 송장을 입력하고 대금 지급을 수행하는 업무, 이 3가지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이 잘 분산되어 있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이를 액세스 컨트롤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를 점검하고 완화시키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 리스크 기반의 감사 계획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SAP GRC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3중 방어 체계에 대응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방어선은 현업 관리자의 업무 통제 부분이며 이는 운영, 재무, 환경, 인사, 기술, 준법 감시, 경영 전략 등 다양한 리스크를 일상 업무 수행 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어선은 기업 위험 및 준법 감시인에 의한 통제 부분이며 기업 차원에서 위험을 정의하고 평가하며 규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차 방어선은 내부 감사인에 의한 통제이며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 활동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통제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으로 프로세스 컨트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AP 프로세스 컨트롤은 프로세스상의 통제 수립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으로 다큐멘트 단계에서는 통제에 대한 정의와 정책 그리고 규정을 문서화하는데 여기에는 조직, 비즈니스 프로세스,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고 주요 규제를 관련된 조직과 매핑하고 자동화된 테스팅과 모니터링을 위해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을 정의하게 됩니다. 플랜 단계는 리스크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퍼포먼스와 모니터 단계를 통해 설정된 계획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밸류에이트 단계를 통해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슈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리포트 단계에서는 규제 대응과 통제에 대한 연속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SAP GRC 솔루션의 특징은 규제 관리와 통제를 위한 프로세스와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통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컨트롤에는 자동화된 통제 테스트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200여 개의 규칙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게 규칙을 정의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영업, 구매, 회계, 인사, IT 등 각 업무 영역별 다양한 통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데 구매자재 부분에 제공되는 룰셋의 예를 들면 공구업체 마스터의 중요 필드인 공구업체 은행 계좌가 변경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구업체 은행 계좌 변경의 경우 정상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나 부정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 변경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리포팅되어 변경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프로세스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룰셋을 통해 프로세스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고 리포팅하여 위험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SAP 프로세스 컨트롤이 제공하는 다양한 룰셋의 예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수행 시 시스템 접근 통제와 업무 분장에 대한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액세스 컨트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AP 액세스 컨트롤은 접근 권한 관리와 부정 방지 솔루션으로 주요 프로세스를 보면 위험 분석, 접속 권한 관리, 역할 유지 보수, 권한 인증, 특별 권한 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험 분석으로는 직무 분류와 중요한 접근 위반 사항을 찾고 개선할 수 있으며 접속 권한 관리 단계에서는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잘 할당되어 있는지를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할 유지 보수를 통해 비즈니스 역할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권한 인증으로는 설정된 권한 분장이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고 특별 권한 감시 부분은 위급 상황에서의 시스템 접근과 트랜잭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SAP 액세스 컨트롤에는 각 영역별 표준 SOD라고 불리는 업무 분장 룰셋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환경에 적합한 접근 관리와 권한 관리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업무 분장 룰셋의 예를 보면 구매 오더에 대한 입고 및 자동 지급 거래가 있고 SAP 트랜잭션으로는 MB01과 F110 처리 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공급업체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구매 오더 생성과 입고 처리 및 지급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거짓으로 구매 오더를 생성하고 물품 입고 영수증을 만들어 자동 지급 거래가 실행되게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매처 마스터 변경 권한과 지급 권한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거래처의 은행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한 후 거래건에 대한 지불 처리를 본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직무 분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구매처 마스터 변경 권한을 가진 사람과 대금 지급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 구매 지급 프로세스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실제 사례가 존재하며 권한 관리 실패 사례와 주요 원인 그리고 시사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기 행위나 부정을 빠르게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SAP BIS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AP BIS 솔루션은 효율적으로 부정행위를 걸러내고 노멀하지 않은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16년 Nations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리포트에 의하면 일반적인 기업은 사기나 부정행위로 약 5%의 매출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기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찾아내는 데 평균 18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렵고 기업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부정방지 솔루션의 주요 프로세스는 모델 설계, 전략 정의, 실시간 탐지, 조사 결과,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델 설계와 실시간 탐지로 모델 설계에서 사기나 부정행위의 유형과 패턴을 분석하고 탐지, 규칙과 모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탐지를 통해 광범위하게 생성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탐지하고 검색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는 중단시키고 조사 단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탐지와 검출을 위한 접근 방식은 이미 알려진 패턴을 위한 탑다운 방식과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패턴을 위한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패턴의 경우 이 분야의 전문가 경험을 기반으로 룰을 생성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케이스 발생 시 디텍트하고 조사하여 실제 부정행위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은 패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패턴을 찾고 예측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켜 새로운 패턴의 부정행위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SAP BIS 솔루션은 각 업무 분야별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탐지 시나리오를 콘텐츠로 제공하며 기업의 환경이나 탐지 시나리오에 맞게 추가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80여 개의 디텍션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SAP BIS에 내장되어 있는 디텍션 시나리오는 톰슨 로이터나 다우존스 등 다양한 파트너로부터 제공되고 업데이트됩니다. 구매 부분의 시나리오를 보면 구매 오더 대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불된 경우 자동으로 디텍션하게 되고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조사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회계 부분에서는 휴일에 재무 전표가 발생한다든지 근무지와 다른 곳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우 등이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GRC의 3중 방어 체계의 2차 방어선에 해당되는 SAP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AP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전사 위험 관리 솔루션으로 전사 위험 관리 체계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 가치를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조직 구석구석 배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IT 리스크, 운영 리스크, 전략 리스크를 통합해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로 소수의 기업만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서 리스크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의 주요 프로세스는 계획 확인 및 정의, 분석 대응, 모니터와 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조직 환경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확인과 정의 단계에서는 리스크와 리스크 동인, 리스크 지표, 그리고 영향도, 그리고 대응 방안을 연결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리스크 시나리오, 모델링, 그리고 다양한 요인을 통한 기업의 리스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기업 전반의 리스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진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니터와 보고 단계에서는 위험별 허용 한계치와 리스크 대응 및 개선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힙맵을 통한 위험의 시각화, 리스크 오너에게 자동으로 얼라팅하는 부분과 키 리스크 인덱스를 통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SAP GRC의 3중 방어 체계의 3차 방어선을 담당하는 오딧 매니지먼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AP 오딧 매니지먼트는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감사인을 위한 솔루션으로 효율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부 감사 솔루션입니다.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자들은 다음의 5가지 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내부 감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제, 비즈니스 전략 변경, 사이버 리스크와 보안, 재무적 도전, 기술 혁신이 그것입니다. SAP 오딧 매니지먼트의 주요 프로세스는 감사 활동 관리, 참여 계획, 감사 수행, 결과 전달, 진척 상황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딧 매니지먼트는 통합 내부 감사 솔루션으로 감사를 위한 계획, 준비, 실행, 보고, 모니터링을 엔드투엔드로 지원합니다. 모든 내부 감사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리스크와 비즈니스 복잡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전략을 이해해야 하고 기업의 비즈니스와 얼라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수행을 위한 리소스의 특성과 필요 숫자를 알아내야 하고 경영층과 이사회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SAP의 내부 감사 솔루션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부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SAP 오딧 매니지먼트를 통해 내부 감사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내부 감사 생산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SAP GRC 솔루션의 레퍼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60여 개의 SAP GRC 고객이 있으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삼성 계열사가 사용 중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인 KT, 앵커 테크놀로지 코리아 등도 GRC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GRC를 적용하는 것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SAP GRC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SAP GRC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 탑 50의 기업 중 35개의 기업이 SAP GRC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hy SAP GR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AP 솔루션의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솔루션이고 SAP 솔루션의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된 통제 프로세스로 문제 소지가 있는 트랜잭션을 감지하고 통보하여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SAP GRC 솔루션은
내부 회계 통제를 위한 문서관리 시스템이 아니고 실시간 기반으로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회계 통제를 위한 프로세스와 기능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규제 시나리오와 룰셋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줍니다. SAP GRC 도입 후 효과를 보면 전체 통제 항목 중 약 50% 정도의 통제를 자동화할 수 있었으며 감사 처리 시간 또한 50%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전사 통합 거버넌스 모델 적용으로 보안 리스크를 87% 낮출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존 내부회계 통제 솔루션은 통제 항목을 담고 처리 결과를 저장하는 문서관리 솔루션입니다. SAP GRC는 리스크 통제를 위한 컨텐츠 관리, 자동 통제, 상시 모니터링, 평가 리포팅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두 솔루션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통제 자동화를 위해 얻을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해 전체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SAP GRC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신외관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플러스 SAP GRC 수트에 대한 아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좀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을 할 사항들을 제가 한 몇 개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장 변경됐다고 하는데 뭐가 변경됐냐? 그래서 우리 저기 매니지먼트를 되게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제가 검토해서 감사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오피니언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정, 내부 통제, 내부 관리사항에서 부적정,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받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도 감사인도 마찬가지고 회사 측도 굉장히 객관적인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가지고 서로가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측면이 아마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뉴 코스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받으실 거다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빅4 저희 뭐 3일 PwC를 포함해서 이제 회계감사 법인들마다 각각 상이한 어프로치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실 컨설팅은 A 법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감사는 B 법인한테 받다 보니까 뭐 이게 잘못됐다,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좀 더 표준화된 뭐 4대 펌 기준이 되든 아니면 신의외과법상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유사할 듯 하지만 4대 펌마다 어떤 자기의 고유의 어떤 접근 방법,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거에 공통되는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 코스라고 하는 모범 기준, 표준 가이드라인 이라고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중소 우리 상장 회사들은 뭐 특정한 주요 업무 환경별 뭐 공통된 예를 들어서 컨트롤 액티비티가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떠한 룰셋이 있어서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주 표준적으로 정의하고 그 가이드를 또 거꾸로 회사 측에 제공하는 뭐 그런 형태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견기업 입장에서 리미티드한 리소스와 실제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 어프로치를 전체 아마 여러 가지 컨트롤 액티비티를 만들면 수백 개의 아마 컨트롤들이 등장할 건데요. 특히나 이제 감사인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유심히 보는 것들은 키 컨트롤입니다. 키 컨트롤은 이제 수백 개가 있다고 하지만 핵심 키 컨트롤은 뭐
뭐 작으면 150개 아니면 200개 내외가 될 거고 왜 그게 키 컨트롤이냐고 하는 것들은 재무제표의 직접적인 숫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트롤 액티비티 중에서 정말 키가 되는 키 컨트롤 또는 이전에도 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완벽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키와 넌키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실제 나중에 어떤 통제상의 페일이 발생했을 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범 규준상에서는 유의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 미비점인지 유의한 미비점인지 아니면 중대한 취약점인지 그거를 가름을 할 때 사실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키 컨트롤 또는 어떤 재무상의 임팩트, 부정의 가능성 등등을 따지기 때문에 모든 컨트롤을 똑같은 시선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키 컨트롤, 특히 재무제표상에서 직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이지만 임팩이 큰 요소들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잡아보셔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좀 새롭게 말씀드렸던 컨셉 MRC,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IP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산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전사 수준의 통제, IT 통제, 이게 그전 대비해서 아마 여러분이 감사를 받아보시면은 감사인들이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롭게 들어온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의 관리자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AP GRC 우리 솔루션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국내 좀 대형 회사에 SAP GRC 솔루션을 처음으로 한번 요 K-SACS 대응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도입을 해서 그 솔루션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설명을 드렸겠지만 AC, 액세스 컨트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업무 분장과 접근 제어, 앞단에 있는 여러 가지 SAP가 가지고 있는 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아마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C라고 하는 프로세스 컨트롤 모듈들이 이른바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상시 모니터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의 변화 아니면 이상 유무, 예외적인 사항들을 굉장히 SAP와 SAP 유관한 레거시를 엮어서 같이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BIS라고 하는 이 SAP의 솔루션은 여기서 강조하는 이제 프로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까지도 충분히 개빙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시스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분기별, 반기별 평가를 하시고 평가의 결과를 페일이냐 아니면 실제 어떻게 된 디피전시가 나온 것들은 어떻게 팔로업 되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샘플링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은 여전히 필요하고 그 솔루션과 만약에 이제 SAP를 쓰신다면 인터그레이션 해야 되겠죠. 통합을 해서 충분히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좀 시스템 스페시픽하게 특정한 룰셋이 있느냐, 그걸 실제 컴퓨터까지 반영됐느냐, 그게 자동화되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 법인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사람이 많이 이제 개입되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 작업을 하다 보니 흔히 말하는 요즘에 여러 가지 이머징 테크놀로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RPA라고 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기술을 써서 샘플링을 자동화한다든지 샘플링 자동화를 통해서 값들을 비교해서 아예 테스트 결과를 자동화한다든지 또 자동화된 결과를 그냥 그대로 우리 내부에 관리된 시스템에 붙여서 사람이 개입됨이 없이 샘플링에서부터 실제 밸리데이션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K-SACS 시스템에 붙여서 실제로 서티피케이션을 활용하는 뭐 그런 자동화, 효율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러한 아마 니즈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우리가 시스템적인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질문들을 하시다 보면 되게 많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오늘 제가 다 커버를 시간상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의 관리제도 측면 그리고 내부의 관리제도를 실제로 회사가 준비하는 측면
그리고 인프라와 시스템에 대한 갭인데 특히 만약에 GRC, SAP 솔루션으로 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 방송 이후에 질문 주신 거를 저기 조금 더 이렇게 그룹해서 답변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머지 답변들은 2시 데이트 웹페이지에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